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볼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새해부터 안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어요. 지금 해서 이게 아직 뭐 해결된 소식이 아니라 빠른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고, 지금 하여튼 이런 식의 뭐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주식 관련으로 연결해서 보면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빨리 잘 해결되길 바라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고, 지금 뭐 우리나라의 뭐 중동 외교가 뭐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도 좀 나와 있네요.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빨리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로 건강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술, 담배 소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소비가 역대 최대였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이제 삶이 팍팍해지니까 좀 이러한 소비가 증가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쪽으로 들어갈 만한 소비가 이쪽으로 일부 유입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8년 만에 그 여가 쪽 소비가 최소라고 하는데, 물론 여기 전체로 넣어봤을 때는 최소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 속을 들여다봤을 때는 뭐 감소된 소비가 다른 쪽으로, 뭐 대표적으로 OTT라든지 여러가지 뭐 웹툰이라든지 콘텐츠 소비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으로 하여튼 술, 담배, 그리고 추가로 뭐 도박, 카지노 뭐 그런 쪽은 흔히 죄악주라고 해서 뭐 별로 좋은 그러한 부분으로 분류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뭐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좋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하여튼 경제가 팍팍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주가랑 연결해서만 보면 또 이러한 부분이 뭐 추가적으로 뭐 증가가 일어난다면 그러한 관련된 업종의 종목들은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니까, 그런 거는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요런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는데,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이 줄어서 증세를 좀 검토해야 된다는 게 좀 이러한 논문에서 좀 이야기가 됐고,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면 이제 추가로 요거를 바탕으로 뭐 의회라든지 뭐 행정부에서 입법부, 그러니까 의회, 행정부,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증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예전에 한번 부가가치세 지금 10%잖아요. 10%인데 여기서 이제 13%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살짝 나왔다가 쏙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번 더 다시 좀 조만간 나오는 거 아닌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세금이 증가로 만약에 이어진다면 뭐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부가가치세를 올린다는 것은, 그리고 물건값을 전부 뭐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가 당연히 있는 부분이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증권사 해외 대체 투자 15% 손실 우려, 지금 이 단순히 15%라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내려봤을 때 절대적 금액으로 봤을 때 투자액이 7조가 넘어요. 7조 5천억.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투자 구조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해서, 이러한 자산들에 뭐 돈이 들어가는 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산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이 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추가로 요거는 이제 조금 긍정적인 내용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지금 앞에는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었죠. 지금 긍정적인 내용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 이건 이제 뭐 신규로 철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대중교통이 좀 활성화가 되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상권에 대한 그런 경기도 살아날 수 있는 거고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국토부의 현대건설이 뭐 사업을 막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보시면 현대건설이 도화 엔지니어링과 구성 컨소시엄은, 그러니까 컨소시엄이라는 거죠. 현대건설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화 엔지니어링 둘 다 상장사죠. 이렇게 지금 요거에 대한 건설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요런 제안서가 국토부에 진행됐고, 이러한 제안서가 만약에 뭐 진행이 된다면 뭐 제안서대로 진행이 된다면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예상된다고 하는데, 뭐 시간이야 물론 당연히 건설하는데 뭐 공사 기간 뭐 감안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러한 대중교통이 확보가 되면 아무래도 지금 뭐 여러 인구가 굉장히 뭐 서울에서도 좀 많이 밀집된 구간이잖아요. 여기가 보시면 여기 올려보면 여기 보시면 화곡동을 거쳐 상암 뭐 이런 노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강서구 같은 경우 서울에서도 인구가 꽤 많이 밀집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코로나가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뭐 건설이 된다면 아무래도 그러한 인구에 대한 뭐 밀집에 대해서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분산이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고, 하여튼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현대차가 중국의 수소 연료 전지 생산 공장을 좀 세운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뭐 수출 승인을 받았고 연내 뭐 추진을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수소에 대한 부분으로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이 새롭게 뭐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현대 계열사 내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현대차 자체적으로도 당연히 현대자동차 뭐 그룹 차원에서 하는 일이지만 어쨌든 현대자동차가 핵심 뭐 계열사잖아요. 핵심 뭐 메인 기업이잖아요. 현대차 그룹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부각될 수 있고,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계속적으로 친환경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조선업 빅3가 올해 수주 목표를, 그러니까 목표긴 한데 어쨌든 이걸 상향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은 목표를 상향한다는 거 그만큼 업황이 괜찮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3사가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조선주가 일정 부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최근에 4분기 수주에 따라서 움직임이 꽤 나왔었던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있다가 종목들 차트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광고성 기사이긴 한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롯데마트잖아요. 이거 롯데마트 고급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좀 그나마 제목도 그렇고 내용이 좀 광고성이 덜한 기사로 제가 갖고 오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구정 연휴가 굉장히 빨라요. 요번이 빨라요. 그래가지고 2월 거의 중순보다도 조금 빠른 시기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명절 뭐 선물 판매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유통업계에 대한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롯데마트는 이제 비상장사고, 그리고 롯데 쇼핑을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좀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 회복하는 흐름들도 나왔었던 부분, 조금 이따 차트 살짝 살펴볼 텐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 이 추석 때 이러한 매출 증가가 실제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고급 이제 선물 세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유통업계가 코로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았지만 이제 명절에 끼고서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매출이라든지 그에 따라 종목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또 지금 구정이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 좀 살펴봐야 되는 지금 연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추가로 현대백화점 쪽을 볼게요. 현대백화점 쪽 5대 신사업 매출 40조 시대를 연다라고 회장이 이렇게 포부를 밝혔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좀 내려서 보면 지금 디지털 비전 선포식 행사에서 비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100년 이상 지속되는 그룹의 새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보자, 뭐 이런 당부의 그런 부분이 나왔고,
지금 M&A 또 큰 손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탄도 어느 정도 뭐 지금 대기업들이 실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괜찮은 기업이 매물을 추리하면 담으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대백화점도 그러한 액션이 나오고 있고, 실제 여기 보시면 과거에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뭐 추가로 그런 액션들이 나올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백화점만 놓고 보면 좀 여기 보시면 확장하는 가운데 위에 얻는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현대백화점을 좋게 포장한다고 하면 포장한다는 거고, 반대로 놓고 보면은 온라인 쪽에 대한 부분이 조금 빈약하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뭐랄까요, 좀 현대백화점은 좀 어떻게 보면 이마트 같은 경우는 애초에 배달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굉장히 좀 빠른 배송도 하고 있고, 롯데 쇼핑도 뭔가 액션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근데 현대백화점은 뭔가 온라인 쪽에 대한 액션이 좀 다른 두 업체들보다 좀 느린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긴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런 콘텐츠 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서 이러한 콘텐츠가 오히려 조금 나중에 뭐 이 업체들보다 더 잘 되면은 또 뭐 새롭게 완전 다른 시각으로 또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또 특히나 뭐 이런 거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지금 고령화에 따라 현대백화점이 그러한 고령화에 대한 뭐 사회적 현상을 뭐 자사의 자기 그룹의 뭐 먹거리로서 잘 활용을 하려고 하는 뭐 행보를 좀 하려는 그런 액션이 나오고 있다, 확장된 전망이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세점 사업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면세점 업계에서 뭐 지금 액션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 면세점 지금 베트남 쪽에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현대백화점 계열 뭐 현대 면세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온라인에서의 그런 마케팅 활동을 활발하게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래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서 새롭게 뭐 그런 면세점 쪽으로도 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있다가 또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해외 국제 유가 이제 첫 거래를 하락했다라는 부분이고, 금값은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가볍게 보면 될 것 같고,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자동차 업계가 이제 법인이 이달 출범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내용이 어떤 거냐면, 기존에 요러한 회사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이탈리아 이미지가 좀 강한 회사죠. 뭐 이탈리아 미국 합작 업체인 요 회사와 이제 프랑스 업체 요거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법인이 출범할 거다라는 부분이고, 대표적으로 푸조, 요 프랑스가 요거가 푸조 브랜드 있는 회사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 세계 4위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생길 거다. 그렇다면 자동차 업계에 경쟁이 좀 치열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뭐 결국에 전기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새롭게 뭐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 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서도 관련 종목들이,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한편의 대목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기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새해 첫 해 거래 뭐 팔자가 많아가지고 미증시가 하락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새해 여러 가지 뭐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미증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뭐 코로나 확진자라는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선거 뭐 요거 상원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작용하면서 요거에 따라서 뭐 법인세 뭐 증가할 거다라는 부분도 뭐 부각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부각되면서 미 증시가 끌어내려졌고, 그 가운데서도 뭐 테슬라는 주가가 좀 상승을 한 부분이었는데, 하여튼 지금 뭐 원자재 뭐 금속 채굴 뭐 그런 업종의 종목, 그 업종을 제외하고는 다 하락했던 뭐 지난 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또 그리고
뭐 해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외 이제 작년 이미 8월에 이제 버핏 지수가 과열이 진입한 상태에서 국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뭐 버핏 지수가 어쨌든 과열 상태다 고평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접어든 상황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시는 움직이긴 하겠다. 하지만 이게 항상 버블이라는 것은 이제 터진 다음에 아 버블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지수 자체로 요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분명 버블은 맞다. 그렇지만 아직 유동성을 고려했을 때는 추가적인 움직임에 대한 부분은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거 아닌가. 다만 이제 그게 언제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뭐 미중 갈등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뭐 미증시 하락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부분 작용할 텐데 그러한 부분은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변하면서 이제 가격 조정 심하게 나올 가능성도 분명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체크하면서 증시 상황 아까 가볍게 보기로 한 종목들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조선주들입니다. 조선주 차트 살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일 이동평소 지켜줬고 조금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이고 또 이런 식으로 뭐 진행되고 있고 다만 여기서 다 막히면서 뭐 다시 밀리면서 다시 조정을 진행될 수도 있긴 하고 지금 현재로서 놓고 봤을 때는 가장 강한 거는 삼성중공업이에요. 좀 차트가 앞에 두 종목과는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 현재 요 시가 라인도 뚫어놓은 상태고 해서 조선주 중에서는 현재로서는 세 개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거는 삼성중공업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기술적인 흐름에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볍게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보도록 하죠.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일단 20일 이동평균선 뭐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했고 지금 지켜주는 흐름인데 앞으로 뭐 다시 조정을 받고 뭐 구정 연휴 근처에 움직임이 나올지 아니면 바로 좀 움직임이 나올지 좀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 되겠고 그리고 어제 롯데쇼핑 음봉이 나왔는데 현대백화점은 양봉이 나오는 흐름이었어요. 약간 여기는 변동성이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이 쪼개지면서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현재 기본적으로는 롯데쇼핑이 항상 좀 강했던 부분인데 현재 차트 흐름적으로 봤을 때 현대백화점이 좀 더 이제 접근하기도 낮고 좀 더 챙길 수 있는 매매 구간이 많은 거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고 일단은 어쨌든 뭐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 중요하게 봐야겠고 추가로 뭐 다시 밀렸다가 구정 때 움직이 주는지 뭐 그런 구정 가까워지면서 움직여주는지 그런 거 체크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수 보도록 하죠. 코스닥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됐고 지금 양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일단 뭐 5일 이동평선 뭐 아직 거리가 있긴 하고 여기 타면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운데 일단 거리가 살짝 생겼기 때문에 또 미증시도 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뭐 쉬어가는 흐름은 오늘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생각해 봐야겠는데 또 모르죠. 계속적으로 뭐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갈지 하여튼 그런 가운데 또 계획대로 최대한 매매 계획을 너무 시장에 휩쓸리지 않고 본인의 계획대로 좀 매매를 해야 긍정적인 흐름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여러 영상에서도 과거 작년 영상에서도 이야기해드렸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코스피도 또 새로운 가보지 못한 길을 또 갱신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꽤 강한 흐름이 나왔고 그러한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엔 이러한 흐름이 나왔던 건데 하여튼 이렇게 작년과 어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미증시가 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어제 기관이 그렇게 매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다 받아내면서 양봉을 만든 상황입니다. 정말 유동성이 풍부하고 정말 강한 시장이라고 그 개인의 힘이 옛날 같지 않은 그런 것을 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일단 초반에 뭐 미증시 영향을 받겠지만 시가에 따라서 시가가 어느 정도 어제와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뭐 오전의 흐름에 따라서 좀 많이 시장에 대한 견해가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일단 양봉이 커졌어요. 뭐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양봉이 커진다는 이 몸통 사이즈가 커진다는 것은 또 새로운 변동성을 또 나올 것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정이 들어온다면 일단은 뭐 미증시 지난번 하락으로 조정이 만약에 준다면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면 또 지수 자체로는 또 좋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외 종목 자체에서도 좀 좋은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 신규 접근에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그냥 버티다가 다시 올라간다면 좀 이거는 이제 신규 접근 이제 기다리는 뭐랄까 할까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이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일단은 뭐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이런 뭐 긍정적인 흐름으로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새해 뭐 미 증시에 대한 요소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갑작스러운 또 가격 조정을 언제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을 경계하면서 또 그런 부분이 나올 땐 또 신규로 새로운 접근의 기회로도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지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별하게 뭐 지수 상황 가지고 많이 얘기할 부분은 있고 결국에는 현재 지수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 뭐 너무 뭐 시장에 과하게 휩쓸리지 말고 자기 갈 길 가면서 매매를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